이 앞 시간에는 남명 선생이 쓴 미남부와 이 미남부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 미남부에 나타난 의도성과 용인성,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남부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미남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선생의 미남부 텍스트에서는 백성을 배를 띄우는 물에 비유하여 07에서는 배가 물로 인하여 가기도 하고 08에서는 또한 물 때문에 엎어지기도 하듯이 11에서는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12에서는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미남부 01에서 04까지는 물에 뜬 배가 처해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조정이 처한 상황입니다. 물살이 세게 소용돌이 치기로 유명한 염려태를 지나는 상황입니다. 03 불가상야 올라갈 수도 없고 04 불가하야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염려태는 중국의 사천성을 흐르는 양장강의 구당협 어구에 있는 거대한 바위인데 이 바위 주변에는 늘 맹렬히 소용돌이 치는 물결 때문에 배가 지나가기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자칫 잘못 가다가는 배가 뒤집히는 이러한 곳입니다. 02에서 보면 6월쯤의 염려태는 여름장마로 말미암아 아래가 물에 잠겨 말처럼 생겨 보이는데 이때에는 03에서 배가 올라갈 수도 없고 04에서 배가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백성에 대한 지금의 임금이 처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원독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백성들은 과도하게 책정된 전국 공신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과도한 세금에 노역에 부패한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어디 한 곳도 기댈 데가 없는 매우 암음한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남명 선생의 시 황강에게 줌에서도 나왔듯이 붉은 나뭇잎 산에 가득하여 온통 붉은색이고 골짜기에 남은 푸른 솔은 가지 반점 없는 상황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가을인데도 거둔 곡식은 세금으로 관리들의 가름죽으로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연명하는데 가까운 곳에서는 이마저 찾기 어렵고 골짜기에 남아있는 푸른 솔도 가지가 반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화면에 보이는 남명 선생의 시 느낌이 있어야서는 집주인은 잠만 자고 전혀 구제하지 않으니 어찌할 수 없는 선생은 백성을 걱정하며 저녁 시내에 드리워진 푸른 산 푸르름만 물끄러미 쳐다본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백성들의 마음에는 원독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나라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선생의 미남부는 이를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화면에 보이는 미남부 13에서는 물살이 빠르고 소용돌이 치는 물은 눈으로 볼 수 있어 만만하게 보기 어렵지만 16에서는 험함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만만하게 보기 쉬워 21에서는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앙이 올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남명 선생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만하게 보고 그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백성을 움직이는 상제의 마음과 함께 증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거듭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79에서 백성이 암음하다 말하지 말라, 80에서는 백성이 암음한 것이 아니고 78에서는 임금 스스로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다 하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남명집에서 밝힌 대로 이 미남부가 과거 시험의 답안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입격하고자 하는 뜻을 접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시험관은 부패하기로 짝이었고 나라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는 조광조의 개혁을 반대한 훈구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잘못을 아무 꺼리낌 없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에 높은 점수를 주었겠습니까? 선생도 분명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거짓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선비로서의 고든 마음을 이 미남부에 담아 부패한 관리들에게 임금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의 미남부에 나타난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남부 0102에서 6월 즈음에는 염예태가 말과 같아에서 염예태는 200의 시 장강행 15, 16행에 16살에 그대 먼 길 떠났으니 구당 염예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유석의 시 죽지사에도 염예태가 나옵니다. 시 죽지사를 보면 도성 서문 앞 염예태, 해마다 몰아치는 파랑 능이 밀쳐내지 못한다. 괴로워라 사람 마음은 돌과 같아 잠시 동으로 갔다가 다시 또 서로 온다고 합니다. 미남부 02의 염예태가 말과 같아서는 이들에서 인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염예태가 6월 장마철에는 바위 아래가 더욱 잠겨 말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0102는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미남부 09, 10 백성이 물과 같다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온 말이니는 순자 왕제와 선생의 학기류편 그리고 서경서고 세주에 나오는 말에서 인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 왕제에서는 임금은 배이고 서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남명선생의 학기류편 다스리는 도에서는 애공에게 답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무릇 임금은 배와 같고 서민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서경서고 세조에서는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실을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세상에는 백성보다 더 암음한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남부 09, 10은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미남부 25, 필부가 하늘의 호소해도에서 필부는 한나라 동해의 주청이라는 효부의 고사에서 인유한 것입니다. 구체적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남명짓 154조 주 18에서 밝힌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동해 효부 주청은 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뒤로 3년간 가물어 그 무덤에 취재하니 비로소 비가 왔다는 고사입니다. 이도 중국 고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미남부 28 하늘의 보고 들으심이 바로 이들에게 있다네는 맹자 만장 장구상 5에 나타난 것으로 하늘이 보심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따르고 하늘이 들으심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따른다의 인유입니다. 그런데
28에서의 맨 마지막 차 이들은 구체적으로 23에서 원독을 품은 한 사람, 25에서 말한 한나라 효우 주청인 필부로서 이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도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민안부 37 걸주 비망 탕무, 걸주가 탕무에게 망한 것이 아니다는 고대 중국의 역사적 사실에서 인유한 것입니다. 걸과 주는 중국 역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폭군입니다. 걸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상나라 탕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주는 상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주나라의 무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걸주는 폭군으로 주색에 빠져 충신들의 간언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걸왕은 매희, 주왕은 달기라는 미에 빠져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루는 주지육림의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37. 걸주가 탕무에게 망한 것이 아니다는 고대 중국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이도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민안부 39 한육의 위소민, 한의 유방은 말단의 작은 백성이었고, 진 2세 위대군, 진의 2세는 대단한 임금이었다. 41. 이 필부의 역만성, 필부로서 천자의 자리를 바꾸었으니도 중국의 역사적 사실에서 인유한 것입니다. 39에 나오는 유방은 한나라의 개국 황제입니다. 유방은 진나라 말기에 군사를 일으켜 진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았고 5년에 걸친 항우와의 초한쟁패에서 승리하여 천하 통일의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유방은 농가에서 태어나 진나라 말에는 하급관리인 사수정장이 되어 여산 황제릉 조영공사에 부역하는 인부의 호송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40에 나오는 진나라의 2세 황제는 호해왕입니다. 진나라 시황제의 둘째 아들입니다. 시황제가 죽자 2세 황제가 되었습니다. 2세 황제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리고 황간 조고의 전횡을 방임하여 민심을 잃었고, 유방과 한우에게 주력군이 패하면서 진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한 사람입니다. 민안부 39부터 41은 고대 중국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이도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남명선생의 민안부 71 남산절절, 남산은 우뚝 하나, 72 유석 암암, 돌이 험하게 붙어있고, 73 태산 암암, 태산은 흠준 하나, 74 노방소첨, 노나라가 우러러 본다는 시경에서 인유한 것입니다. 민안부 71, 72의 남산은 우뚝 하나, 돌이 험하게 붙어 있고는 시경수와 절피 남산에서 인유한 것입니다. 이 시에는 우뚝한 저 남산엔 돌이 험하게 붙어 있고 빛나는 태사 윤씨여 백성들이 너를 보내 쏘기 타도 농남 한 번 못하고 나라가 이미 망하거늘 살펴보지 않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태사 윤씨를 등용했는데 나라가 이미 망해가도 살펴보지 않으니 주나라 대부 가부가 태사 윤씨를 비꼬아가며 풍자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뚝한 남산에 바위가 험하게 붙어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암음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말입니다. 73, 74의 태산은 험준하나
노나라가 우러러 본다는 시경 노송 비궁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비궁은 주나라 후직의 어머니 강원의 사당입니다. 노나라 희공이 제나라에 빼앗겼던 옛 땅을 되찾자 노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칭송했습니다. 노나라는 주공의 후손이 다스렸으므로 강원은 노나라의 윗대 어른이 됩니다. 이 비궁에 나타나는 말 태산은 험준하나 노나라가 우러러 본다는 노나라 주공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므로 백성들이 험준한 태산을 보면서 임금을 태산처럼 우러러 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안부 텍스트의 결속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